상시 채무 조정 제도 내시라도 꼭 필요한 일이겠고요. 여하튼 연체 채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 그건 원래 비용으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그건 적절하게 정리를 하는 게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필요하잖아요. 그 금융기관이 연체자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일종의 고객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고객 관계인데 그게 아니라 결국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대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무 가혹하게 추적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정리를 해주고 그 장기 연체 채무자들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의 경제 잠재력을 복구하는 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조기에 그걸 빨리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 장기로 끌고 가서 나중에 수습도 안 되는 경우 되면 사회도 힘들고 개인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정부도 힘들죠. 그것 전부 다 이제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니까요. 해킹 금융범죄 분야야 열심히 할 것 같고. 주가 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은 인력 규모나 뭐 이런 건 문제 없어요? 사실 좀 부족하긴 부족합니다. 지금 37명이거든요. 너무 적은데? 네. 그래서 거기는 각 기관에서 파견 보낸 거예요? 네. 저희 금융위에서 4명, 그다음에 금감원에서 한 20명, 거래소에서 한 12명, 그다음에 단장이 금감원 단장 뭐 이렇게 했고 연합군이 되는데 그래도 칸막이가 없어지니까 단계별로 한참 하고 넘기는 거를 같이 동시에 보고 그다음에 뒷단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가 앞단에도 연결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서 그 종례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거를 굉장히 짧게 그 기간들을 단축하고 이게 지금 네. 일종의 한 개의 팀인 거죠? 네. 어제 역할 분담도 꽤 있을 거고. 네. 한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건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그래가지고 팀별로 경쟁도 좀 시키게. 저희들도 그렇게 이 기능을 지금 뭐 실무적으로 물어보면 뭐 포렌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1호, 2호 사건이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탈탈 털어가지고 아예 꿈도 못 꾸게 만들어야 되는데 초기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있는 걸 잡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원천 봉쇄를 해버려야 돼요. 초기에 인력 투자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하신 말씀 하십시오. 네, 저 경쟁 체제를 그 대통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금감원에도 사실은 이게 합동대응단에서 약간 지연되는 부분이 뭐냐면 포렌식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렌식 장비나 그 종류별로 여러 가지가 많이 사용돼야 되는데 그리고 요즘은 적법 절차 때문에 변호인 입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그 데이터 큰 용량 같은 경우는 거의 3일, 4일 동안 포렌식을 하는 것만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인력 자체가 합동대응단은 투입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만약에 경쟁 체제를 하신다면 금감원에다가 비슷한 거를 넣어서 같이 돌리셔도 매우 효율적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금감원에? 예, 저희가 포렌식 장비나 이런 부분의 인프라들은 금감원에 굉장히 많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이 원래 이거 하는 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게 강제조사권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없어서 합동대응단은 거기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금감원은 특사경이 있잖아요. 특사경이 이제 인지권한이 없어서 그 부분에 관해 곧바로 할 수가 인지권한이 없는, 없어요? 예, 그게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하튼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경쟁 체제를 한다면 합동대응단하고 이걸 같이 돌려보시는 것도 매우 효능감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경쟁 체제를 하면 이게 결국 거래소에서는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금감원에서는 조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한 팀으로 만들어야지 그러죠. 각자 하면 그 효과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이런 합동팀을 맞습니다. 하나 더 네. 만들고 네. 공통과제는 같이 하면 될 테고. 근데 금감원은 원래 하는 일이 그건데. 한 말씀 더 올려도 네.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사국 하나가 지금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조사 관련된 부분이 저희가 2달 이상 적체가 돼 있는 상태, 인력이 그만큼 빠져나가서 일반 그 자본시장의 그 투명성 관련된 걸 조사하는 그 기능이 약 20 몇 프로가 지금 인력이 줄어든 그런 상태에 처해 있거든요. 자체 역량은 줄어들었겠죠. 네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저 잊어버리기 전에 인지 권한을 특사경한테 권한을 주는데 범죄 인지 권한을 안 주면 그럼 검사한테 다 부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지를 못하면 수사를 어떻게 합니까? 여튼 규정으로 훈령으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거는 총리실에서요. 이게 각 부처의 특사경들이 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인지 권한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정식 경찰이 아닌 특사경들이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그 사람들한테 인지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예, 대통령이 그 기회를 주시면 우리 자본시장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상임위원입니다. 그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결론만 얘기합시다. 근데 그렇게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어요. 당초에 그 민간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지서권 주는 조사권을 그 검찰이 주는 거에 문제가 없다라고 국회와 이제 법원에서 그랬는데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그냥 광범위한 이 수사권을 주게 되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오남용 소지가 있으니 일정한 통제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초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민간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그러면 공무원들인 특사경에는 그런 제한이 없나 보죠? 예.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알아봅시다. 그럼. 예. 알아보고 그 논리적으로 뭔 문제가 있는지도 검토해 보시고요. 말씀 올려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금 하고 있는 특사경은 그 인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부동산 감독원 이번에 신설하는 것도 인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건보공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주자고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결정해 주신 겁니다. 막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지 권한이고 뭐고 아직 수사 권한 무정된 자체가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건보공단. 그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어쨌든 그건 또 알아봅시다. 알아보고 요걸 좀 확대하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보세요. 네, 연구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기는 총리실에서 좀 전체 주관을 해서 너무 규모가 적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한번 청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 자본시장 조사하는 게 두 개 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자본시장 조사국이 있었는데 한번 국으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 늘리는 건 참 그렇더라고. 근데 금감원은 인원수가 꽤 많잖아요. 금감원이 원래 하는 일은 금융위는 조사보다는 정책 중심 아니에요? 원래 조사는 현장 여기 합동대응반에 4명을 보내는데요. 그 과가 5명입니다. 4명이 가버리니까 여기가 그냥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니까요. 근데 원래는 그거는 금융위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잖아. 그 구조에 관한 문제는 좀 더 의논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조사의 역량을 대폭 늘려야 되겠다는 거예요.